네, 재테크엔 끝이 없다. 알아야 번다 시간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핫스팟 키워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는 지역과 분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핫스팟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일자리가 뭐뭐뭐 미래다라고 나왔는데 일자리가 미래다 이래도 뭔가 선거 공약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부동산과 좀 연관을 지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일자리가 뭐의 미래일까요? 일자리가 바로 집값의 미래다 이군요. 그렇죠. 부동산과 연관을 좀 지어봤습니다. 일자리가 집값의 미래다. 최근 두드러진 서울에서 상승세를 보인 부동산을 살펴보면 일자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들이 꽤 많았습니다. 같은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직주 근접의 차이에 따라서 집값이 좀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 요인 중에 본부장님, 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거의 뭐 1순위, 2순위 그래요? 안에 든다고 그 정도로. 예,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 일자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격 상승,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만 놓고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을 몇 가지 보면은 이제 뭐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교통 호재, 뭐 개발 호재들 그리고 인프라, 뭐 학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한두 개를 꼽자 그러면 저는 그 중에 일자리는 항상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일례를 봤을 때 일자리 상승폭이 일자리가 새롭게 계획이 돼서 완료가 됐을 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상승폭이 많이 컸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사실 일산과 분당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벌어지는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이제 부동산 기준으로는 좀 많이 네.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물론 있겠지만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당 자체는 이제 테크노밸리가 생겨났고 네. 또 추가적으로 계속 계획들이 있는데 일산 동구는 그에 비해서 배드타운이라고 하죠. 거주 관련된 시설들은 많지만 일자리 관련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게 실제로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격 상승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고로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분당과 일산의 지금 집값 상승률 차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일자리가 집값의 미래다라는 오늘의 키워드에 좀 맞는 예시를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같은 일기 신도시로 출발을 했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이 많이 입주하면서 집값 또한 상승을 많이 했고요. 좀 수요도 많이 몰리고 관심을 많이 받은 반면에 최근에는 또 다시 판교 수요까지 더해졌고요. 일산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어디가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분당 같은 경우가 여태까지 가격 상승도 높았지만 네. 추후에도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2의 테크노밸리 그리고 제3 테크노밸리도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도 중요한데 1 테크노밸리가 이제 IT 기업을 포함해서 벤처 기업과 그리고 지금은 또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이제 입주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2 테크노밸리와 제3 테크노밸리가 지금 다 합치면은 인구수가 거의 한 6만 명? 그 정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 계획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백현마이스라든가 추가적인 또 이제 산업단지들이 계획이 있어서 총 10만 명 정도는 더 추가 일자리가 생겨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좋지만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은 입지를 굳건히 할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직주근접이 가격 상승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중에 하나를 또 짚어보자면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마곡이죠. 마곡. 예, 마곡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입지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은 서울을 놓고 봤을 때는 중심지에서는 살짝 벗어난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 또 마곡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계획돼 있어요. 추가적으로 16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한 30-40% 정도는 물론 입주를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아직 절반 이상은 더 입주가 남아있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지금도 가치는 높지만 그 가치를 공고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가격 상승할 때 좀 더 여력이 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와 마곡 살펴봤습니다. 직주 근접이란 이야기, 부동산의 미래가치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직과 주가, 그러니까 일과 사는 곳이, 주거가 근접하다. 그런 곳일수록 미래가치 높고 집값도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요. 앞으로 일자리가 그럼 생겨날 지역, 집값도 따라서 좀 긍정적일 지역을 우리가 선점하는 게 중요할 텐데. 물론이죠. 그렇죠. 네.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좋은 위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제 아무래도 강남 쪽에서도 이제 현대차 GBC부터 시작해서 삼성역, GTX까지 같이 있는 곳이 좋기는 한데 네. 사실 금전적으로 굉장히 좀 높게 형성돼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면도 고려해서 지금보다 좀 더 가치가 높아질 곳을 한 2군데 정도 찝자면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이제 고덕 비즈밸리를 하나 꼽습니다.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한 2-3년 내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기업들이 새롭게 입주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이제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4만 명 가까이,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유망한 직종들 관련된 시설들이 유치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투자를 할 때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좋냐면 고적 비즈밸리가 생겨나는 곳, 그리고 이제 왼편에는 8호선 연장, 그리고 오른편에는 9호선 연장, 이렇게 교통 추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계획 안에 있는데 이곳들과 같이 접목을 해서 고덕 비즈밸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지하철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입지, 그런 가까운 입지들을 선점하신다면 투자함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는 반발자국 앞서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제 사견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또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서울역이 지금보다는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발표했던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이제 코엑스화가 되거든요. 서울역 자체가 코엑스가 되면 그 개발 안의 내용도 중요한데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이제 컨벤션이나 전시 같은 이제 추후에 앞으로도 유망한 직종이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또 서울역 자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5개 계획 안에 있어요. 지금도 뭐 교통편으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5개 정도 더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그 상당한 그 효과, 그러니까 파악, 현재보다 가치 상승은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역도 가까우면서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코엑스도 가까운, 둘 다 가까운 쪽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이론상으로는 가격 상승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두 가지의 호재를 같이 입을 수 있는 곳 쪽으로 보시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가치가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직주 근접 호재에다가 뭐 8호선, 9호선 연장 호재라든지 아니면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까지도 좀 동시에 호재를 누려볼 수 있는 곳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광고 보면 산업단지와 뭐 몇 분 거리다, 굉장히 가깝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참 많이 하는데 물론 직주 근접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100%다 집값이 긍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요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좀 주의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전단지를 많이 그런 광고를 많이 보는데 차로 10분. 네. 근데 사실 차로 10분 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여건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내용, 일자리가 새롭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일자리가 뭐 1차 산업, 2차 산업이 아닌 앞으로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지, IT도 그 중에 하나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지역들도 그 중에 하나지만 교통이라던가 추가적인 개발 계획들이 같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자리 하나만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도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어떤 개발 계획을 짜고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이왕이면 그 중에서도 서울 외곽보다는 남들이 다 살고 싶어 하거나 관심이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이 지나쳐 가는 곳인 중심지가
좀 더 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직주 근접 물론 중요한데 얼마나 가깝느냐 직접 가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밖에도 개발 계획이라든지 교통편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왕이면 외곽보다는 중심 쪽으로 투자를 계획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